지금부터는 AWS 모니터링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실습에서는 클라우드워치라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용해서 EC2 CPU 사용료를 추적하고 구성된 임계값을 기반으로 경보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SNS 알림을 트리거해서 사용자 이메일로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워치는 로그, 지표, 이벤트 형태로 모니터링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스템 전반의 성능 변경 사항에 대응하며 리소스 사용률을 최적화하고 운영 상태에 대한 통합된 보기를 제공해주는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먼저 SNS 토픽을 생성하겠습니다. SNS 토픽이란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하는 논리적 액세스 포인트라고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람을 메일 주소로 발송할 수 있도록 토픽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실습에서는 클라우드워치라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용해서 EC2 CPU 사용률을 추적하고 구성된 임계값을 기반으로 경보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경보 SNS 알림을 트리거해서 사용자 이메일로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AWS 콘솔 창에서 SNS라고 치시면 서비스가 보이실 거고 SNS의 대시보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시면 좌측에 주제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토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제 주제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생성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가장 먼저 유형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표준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름은 gid topic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표시 이름 같은 경우는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서 주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gid topic이라는 이름으로 토픽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픽 내에 트리거될 이메일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생성된 토픽에서 우측 하단에 구독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구독 생성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요. 가장 먼저 프로토콜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메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 엔드포인트 부분에서는 접속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입력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해당 이메일 계정에는 그 SNS 메시지를 차단할 스팸 필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이메일 주소 외에 다른 이메일을 입력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실습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독이 잘 생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상태가 아직 확인 대기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구독을 생성하게 됐을 때 인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방금 설정했던 해당 이메일 주소로 SNS 구독에 대한 인증 메일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설정했던 이메일 계정으로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gid topic이라는 새로운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 AWS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구독 인증 메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onfirm Subscription을 눌러주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SNS 대시보드로 와보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상태가 확인됨으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SNS의 토픽과 구독을 생성해서 경보 알람을 트리거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독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 더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EC2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성할 새 인스턴스는 앞서 만들었던 두 개의 인스턴스와 달리 서버 내부에 스트레스 도구를 설치하고 시작하게 하는 유저 데이터로 인스턴스를 새로 구성할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도구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워치 경보를 구성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5분 후에 CPU 로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생성을 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에는 이번에는 gid 모니터 서버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AMI 머신 이미지 설정에서는 리눅스 OS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아래 인스턴스 유형에는 앞서 실습과 동일하게 T2 마이크로를 사용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이 된 상태로 넘어가 주시고 마찬가지로 키페어도 키페어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트워크 설정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VPC는 마찬가지로 GID VPC를 선택해 주시고 서브넷도 기존과 동일하게 퍼블릭 1번에다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퍼블릭 IP 자동 할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안 그룹도 기존에 만들었던 보안 그룹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GID 웹 SG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구성은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시고요. 이번엔 고급 세부 정보를 확장을 해서 가장 아래 스크롤 다운을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앞에 실습에서 여기 사용자 데이터에다가 스크립트를 구성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죠? 이번에는 다른 내용의 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크립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배포해드렸던 배포용 PDF 파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에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 부분에 있는 스크립트를 복사해 주시고요. 사용자 데이터란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유저 데이터가 잘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모든 인스턴스 보기를 클릭하시고 방금 만든 인스턴스가 잘 생성이 됐는지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 네임 부분을 확장해 보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모니터 서버라는 방금 만든 인스턴스가 잘 실행 중으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워치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설정과 알람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이 인스턴스에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 인스턴스의 이상 동작이 감지되면 아까 설정했던 그 SNS 토픽을 통해 이메일로 알람이 오도록 경보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인스턴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작업 메뉴에 보시면 아래 모니터링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셔서 세부 모니터링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모니터링에 활성화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해당 모니터용 인스턴스에 경보 관련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작업은 인스턴스에 대한 클라우드워치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그 클라우드워치의 경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방금 해당 인스턴스를 다시 체크해 주시고 작업 메뉴에서 다시 모니터링 부분에서 이번에는 경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경보 생성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경보 알림 부분에는 클릭을 해보시면 앞서 만들었던 그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주제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GID 토픽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을 하시면 경보 임계값이라는 섹션이 보이실 겁니다. 경보 임계값의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평균 CPU 사용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 퍼센테이지를 6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기간은 1, 그리고 기간은 5분에 대해서 이렇게 임계값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래 생성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표가 여기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하면 클라우드워치에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게 하는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경보 상태에 이런 표시가 뜨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경보 설정이 잘 완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스턴스에 대한 알람과 모니터링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해당 인스턴스에서 곧 5분 경과 후에 유저 데이터로 구성을 했던 스트레스 도구가 동작해서 스트레스가 인스턴스에 부하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클라우드워치 알람에서 이를 감지하고 이를 연결되어 있는 SNS 토픽을 통해서 저희 이메일로 알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경보가 울렸는지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알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탭에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검색창에 클라우드워치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시고요. 좌측 메뉴 중에 경보를 누르시면 모든 경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인스턴스에 대한 경보가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이제 클라우드워치의 콘솔 창에서 하단에 매트릭, 즉 지표 메뉴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아래 가운데 보시면 이 지표 부분에 검색창에다가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지 필터링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방금 앞서 만들었던 그 모니터링 인스턴스의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EC2 대시보드로 오겠습니다. 오셔서 모니터 서버의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아이디를 복사하겠습니다.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하셔서 인스턴스 아이디를 복사하시고요. 다시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로 오셔서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지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CPU 사용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터링 항목을 넣겠습니다. CPU를 검색을 하셔서 엔터를 누르시면 CPU Utilization이라는 지표가 가장 하단에 보이시게 될 텐데,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상단에 해당 지표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래프 간격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커스텀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 값으로 30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미닛, 즉 분 단위에서 30을 체크해 주시고 그래프로 표시된 지표 탭으로 이동하시면 우측에 자동 세로 호침을 1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클릭하시고 1분으로 선택 변경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그래프가 새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5분 경과가 되면 스트레스 도구가 CPU 로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작동하고 그 임계값에 도달하면 알람을 트리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이 트리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콘솔에서 모든 경보를 클릭해 보시면 (5분이) 경과됐을 때 해당 경보가 상태가 경보 상태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경보 상태로 변경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람이 트리거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콘솔 좌측 메뉴에서 경보 부분에 경보 상태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경보 상태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메일 알림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경보가 트리거가 돼서 이메일로 알람이 수신이 될 것입니다. 예상대로 5분이 경과 후에 임계치를 초과하였다는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설정했던 SNS 토픽으로 연결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보면 해당 알림에 대한 메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워치를 활용해서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고 알람이 트리거 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네트워크, 컴퓨팅,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네트워킹 구성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1부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원우연 에세이였습니다.